자, 그러면 우선 제네릭 타입 클래스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를 사용해 특정 타입을 전달하여 이를 기반으로 클래스 객체가 생성 및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게 제네릭 타입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러한 식으로 타입과 같은 요거 t가 타입의 약자인데요. 저게 뭐 어떤 글자를 적든 뭐 그건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 뭐 임의적으로 예약된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바 내부적으로 예약된 단어들이 몇몇 가지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보면 보통 E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엘리먼트의 약자고 컬렉션 프레임워크 사용할 때 각각의 요소를 의미하는 이제 그 단어로 지칭을 하고요. K라는 것은 키의 약자고 이제 키밸류 쌍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을 때 그 키의 의미로 K를 사용하고 그 다음 V는 밸류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T는 타입 타입인데 여기서 기본 자료형은 제네릭에서 사용 못하니까 그래서 기본 자료형 말고 래퍼 클래스 타입의 클래스를 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N은 보통 넘버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몇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는 하죠. 다른 가독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여하튼,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꺽쇠 안에 적어두면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호출하는 쪽에서 입력된 자료형 타입을 클래스 내부에서 쓰겠다라는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출할 때 나는 캣으로 호출하겠다, 뭐 도구로 호출하겠다, 뭐 이러한 식으로 변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서 만든 예제들 중에서 제가 요거 키밸류 요 얘기 한번 했었죠. 그래서 요 키밸류에 해당하는 얘기로 이제 실제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볼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했다라면 그랬다라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클래스, 그러니까 인티저와 스트링, 인티저와 더블의 값을 가지는 키밸류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을 겁니다. 클래스 int string 클래스는 키로 사용하는 것이 인티저 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스트링 밸류를 가지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int string 클래스는 매개 변수로 인티저 키와 스트링 밸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출력을 시켜보면 키와 밸류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거와 동일한 거의 유사한 코드로 제가 한 가지를 더 작성해 볼게요. 다음에 이번에는 int double이라는 이러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키 값으로는 인티저를 사용하고 value 값으로는 더블 형태를 사용하는 이러한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int double. 그러면 인티저를 키 값으로 받고 더블 형태를 value로 받는 이러한 클래스가 작성되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메소드에 의해서 출력을 시키는 이런 동일한 형태의 클래스를 작성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네릭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라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겁니다. 인티저와 스트링을 가지고 걔를 입력받아서 출력시켜보는 이러한 클래스 하나와 인티저와 더블을 가지고 출력시켜보는 이러한 클래스. 왜? 내부의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클래스가 아무리 유사해도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버리면 지금 코드가 중첩되죠. 이렇게 키앤밸류로 키값 받아들이고 밸류값 받아들이는데 단순히 이러한 타입이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클래스 두 개를 만들고 사용을 한다라면 static void main. 자, 여기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int string is는 new int string 인티저 1과 김승현과 같은 이러한 거를 하나를 만들어야 될 거고 int 더블은 int 더블 id는 new int 더블
해서 뭐 1,12.34. 자, 이렇게 만들어야지 정상이겠죠. 자, 해서 뭐 is.display, id.display 하면 뭐 정상적인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면 코드가 너무 중복된다,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냐면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러한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로 제네릭 타입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이 타입 매개 변수를 적절하게 전달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낸 방식이 5번 예제를 만들어 보면요. 클래스 generic generic test 5. 자, 여기에 클래스는 페어 클래스라고 하나를 만들게요.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여기에는 우리가 꺽쇠를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T1, 타입 1 하나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타입 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을 겁니다. 클래스 선언할 때요. 선언을 해서 T1 타입의 키를 가지고요. T2 타입의 밸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페어 클래스에서는 T1의 키를 받아들이고 T2의 밸류를 받아들여서 this.key에다가는 키를 넣고 this.value에다가는 밸류를 넣는 이러한 형태 만들 거고요. 디스플레이 메소드에서는 뭐 출력하면 되겠죠. 키와 밸류를 출력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클래스만 만들었는데 타입을 받아들여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실행을 시켜볼 수 있냐면 static void main에서 자, 우선 나는 인티저와 스트링을 받아들이는 페어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페어 클래스를 선언할 때 호출하는 쪽이죠. 이 클래스의 정의는 인티저와 스트링을 전달하는 형태로 만들 겁니다 라고 해서 is를 하나 만듭니다. 페어 클래스 매개 변수는 1, 김승현 뭐 이러한 식으로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페어 클래스를 만드는데 지금 같은 클래스를 호출하는 거죠. 이번에는 인티저와 더블을 이렇게 전달해서 id라는 것을 페어 클래스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1과 12.34 뭐 이러한 식으로 더블 형태 값을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is.display 호출 한번 해보고요. id.display 호출을 한번 해보시면 실행시켰을 때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해보시면 뭐 1 김승현 1 12.34 다시 말하면 페어 클래스라는 거 하나만 썼고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int string이라는 클래스 한번 만들고 int double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뭐 여기도 is.display 뭐 할 수는 있죠. 자, 해서 얘도 실행시키면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동일한 결과값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유사 코딩을 두 번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의 클래스로 활용을 했느냐 뭐 요 정도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매개 변수 전달해 준다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사한 클래스다 라는 것을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 제네릭 방식의 클래스를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선언되어 있고 캣을 뭐 이렇게 호출하는 쪽에서 캣으로 쓸 거다, 도구로 쓸 거다 뭐 이러한 값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int string, 그 다음에 int double 뭐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타입 매개 변수는 글자 자체가 뭐 어떻게 쓰이든 간에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웬만하면 가독성과 상호간의 매칭을 위해서 이 값은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